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9월 말에 보유를 하시면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분기 배당주 한두 종목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계실 텐데, 현 시점에서 저의 기준으로 분기 배당주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두 종목을 선별을 해보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내용을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미국에서 9월 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이제 미국도 금리를 9월부터 인하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는데 올해 얼마나 내릴지가 관건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한국도 10월부터는 금리를 조금씩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은행 예금 상품들을 보면 금리 인하가 선반영되는 추세인데요. 1금융 상품들은 대부분 3.5% 이하로 예금 금리가 내려왔고, 저축은행들은 아직 3% 후반 정도 이자를 주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저축은행 중에서는 불안한 곳들이 상당히 많죠. 여하튼 그래도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를 적용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전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예금 상품을 가입하면 최대 연 4% 금리를 확정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예금보다 배당률이 더 높은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일단은 무난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배당주도 결국 주식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배당금을 받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에 투자를 해야 모든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배당주를 고를 때 배당률보다는 밸류업을 하고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걸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주요 배당주들 중에서도 밸류업을 하는 종목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는 점은 배당주 투자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밸류업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최근 주가와 배당률까지 고려를 해서 제가 눈여겨보는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해본 두 종목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4대 금융지주 종목이고 은행 종목이기 때문에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떤 매력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부터 살펴볼 텐데요.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 개선할 수가 있었고, 순이익도 2조 800억 원으로 역시나 2% 개선했거든요. 전년보다 실적이 늘어나긴 했지만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배당률을 체크를 해보면 하나금융지주는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률이 5.7%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았고요.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는 배당률이 5.5%입니다. 그래서 KB와 신한지주보다는 배당률이 약 2% 정도 높은 상황이고, 우리금융지주보다는 약 1% 정도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당률만 본다면 우리금융지주를 투자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은행주를 평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금융지주 항상 저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이 우리 금융지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배당률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저는 하나금융지주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적이 아주 탁월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배당률도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지도 않은 편인데 왜 하나금융지주를 선택을 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올해 4분기에 발표를 할 것이라고 예고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10월 말에 함께 발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매입했던 자사주는 8월에 소각을 시켰는데요. 그 이후로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밸류업을 발표하면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두 번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올해 배당금을 조금 예상을 해보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천억 원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순이익은 3,5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주주의 올해 실적은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증권사들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권사 전망처럼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배당금도 당연히 늘어나겠죠. 하나금융지주는 매 분기마다 600원씩 배당을 하다가 마지막 4분기에는 실적에 연동해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3분기 배당금은 600원으로 예상을 하고 4분기 배당금은 작년에 1600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배당금이 3,4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원 더 늘어나서 3,500원 정도 지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았고요. 저희 예상대로 3,500원 지급이 된다면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5.6%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한다면 162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3분기 배당금은 세전 기준으로 97,000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연간 배당금으로는 세전 기준으로 56만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하나금융지주도 밸류업을 하는 종목답게 올해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현재 올해 초 대비 약 5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현재 주가 위치도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는 것은 팩트이니까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므로 지금 투자를 하신다면 한 번에 크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면서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가는 형태가 무난한 투자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대할 만한 포인트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만간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한 자사주 매입도 빠르면 4분기부터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이 기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해 크게 상승을 했다는 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대출 관련해서 은행들에게 깊숙하게 관여를 하고 있는데 금융사 중에서도 은행에 관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므로 현재보다 더 강하게 정부가 관여를 하기 시작한다면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이런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금융지주에 이어서 현재 분기 배당주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던 종목 바로 현대차를 살펴볼 텐데요. 현대차는 우선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현대차는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날 밸류업 프로그램도 함께 공개를 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 최근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현재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주주 환원에 가장 적극적인 회사가 저는 현대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이 가장 기대를 할 만한 포인트인데 일단 이 부분은 차츰차츰 보도록 하고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주 환원 정책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실적부터 체크를 해보면 상반기 매출액이 85조 7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7%가 증가했고 다만 영업이익이 1% 감소했지만 순이익은 12%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도 양호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현대차 판매 실적이 전년보다는 약간 부진하거든요. 8월에 약 33만 대를 판매하면서 전년보다 2만 대 정도 판매 대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8월 실적은 전년 대비 5% 정도 줄어들었는데 아무래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 상황이 현대차에게 조금씩 영향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현대차 하반기 실적은 전년보다 조금 부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종목은 배당 성향 25% 이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실적은 약간 둔화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12% 개선을 시켰잖아요. 그러므로 올해 연간으로 보면 순이익이 전년보다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도 따라서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이 전년보다 약간 더 많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요. 만약에 올해까지 배당금이 늘어난다면 현대차는 5년 연속 배당금을 상향하는 종목이 되고 20년도 배당금이 3,000원이었거든요. 5년 만에 배당금이 약 4배가 늘어나는 정말 빠른 배당 성장을 보여주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보통주와 세 종류의 우선주가 있는데요.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금이 50원 또는 100원 더 많이 지급이 되고, 그리고 주가가 보통주보다 조금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배당금 기준으로 우선주 세 종목의 현재 배당률이 약 6%대 후반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주 배당률이 4.9%이니까요. 배당금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우선주를 선택하는 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배당률 외에도 우선주가 유리한 부분은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2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올해는 분기마다 2,000원씩 배당을 하고 있고요. 3분기 배당금도 2,000원을 예상하고, 작년 배당금은 11,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앞서 실적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실적이 전년보다 약간 더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배당금도 전년보다는 약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현대차 2우선주의 올해 배당금은 전년보다 500원 정도 더 늘어나서 12,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의 예상대로 12,000원 정도가 지급된다면 현대차 2우선주의 경우에 오늘 주가 기준으로 배당률은 7% 정도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인데 배당률도 7% 정도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배당률도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이 우선주를 오늘 1,000만원 정도 매수를 한다면 58주를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1,000만원을 투자한다면 3분기 배당금은 세전으로 11만 6천원, 그리고 연간 총 배당금으로는 약 66만원 정도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작년부터 자사주를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요. 매년 발행 주식에 1%씩 소각을 하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각각 1%씩 소각을 했고 내년에도 1% 소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당금도 많이 주고 또한 주식도 매년 1%씩 소각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이 현대차입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가 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더욱더 강화된 주주 환원을 예고를 해주었거든요. 자, 그래서 밸류업 내용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인도 법인을 인도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4분기에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현대차 본사가 IPO로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를 수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하고 나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발표를 하겠다고 그날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조달하는 자금의 일부를 주주 환원에 사용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차 인도법인이 증시에 상장하게 되면 현대차 본사가 약 2조 5천억 원 정도를 실수령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30% 정도로 8천억 원을 주식 소각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현대차는 빠르면 올해 연말부터 자사주를 매입을 시작하고 주식을 소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기대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내년부터 총 주주 환원율 35%를 목표로 주주 환원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이익의 25%는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고 10%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인도 IPO와 별개로 빠르면 25년, 늦어도 26년부터는 매년 순이익의 10% 규모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사주를 매입할 때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선주 중심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주식을 소각시키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률뿐만 아니라 주식 소각 측면에서도 우선주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주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이 진행이 되면 보통주와 우선주 가격 차이가 조금 더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현재는 보통주 대비 우선주 주가가 약 74%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자사주 매입이 시작이 되면 점점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결국에는 우선주 주가도 보통주의 80% 이상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는 최소 배당금 제도를 도입하는데요.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져서 이익이 적어지거나 혹은 적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 한도의 배당금으로 10,000원은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실적이 좋다면 당연히 배당금이 10,000원보다 많아질 것이고
실적이 부진하더라도 10,000원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실적을 걱정하지 않고 안정적인 배당주로 신뢰하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분기 배당금을 2,000원씩 지급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2,500원으로 분기마다 500원 더 늘려서 지급을 하고 최대한 균등하게 배당하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배당주들보다도 조금 더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올해 초 대비 주가가 5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단기간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다는 점은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보여주는 주주 환원을 고려를 해본다면 현재 주가도 저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겠지만 현대차 현재 대기업 중에서 최고 수준의 밸류업 정책을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삼성그룹이 밸류업을 발표하고 있지 않은데 삼성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인도법인을 상장을 시키면 올해 4분기부터 주식 매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부분도 기대를 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하반기 실적이 약간 침체가 될 수 있고 또한 우선주의 경우에는 단기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잖아요.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두 종목을 포함해서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3분기 배당금을 받으려면 9월 26일에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은 9월 27일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 3분기 배당금은 11월에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슬슬 기말 배당주도 준비를 해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두 종목을 ISA 계좌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었는데 저의 관점에서 투자를 고민해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들 몇 종목을 찾아보고 있으니까 배당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 봅니다. 고맙습니다.